고점에서 호재가 나오면 매도, 저점에서 악재가 나오면 매수하라 라는 격언이 있죠. 주로 가치 투자의 원칙과 시장의 심리를 반영한 말로 시장의 낙관론이 극에 달할 때 주가는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주가는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처럼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라는 원칙도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빠도 할 건 하자. 주식 투자 쉽게 알려주는 국장 언니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의 HBM을 중국 수출 통제한다는 악재가 추가적으로 나왔죠. 저점에서 악재가 나오고 매수한 투자자들은 현재 울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언니들은 절대 울지 않게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같이 부자 됩시다. 국장 언니가 오늘 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악재가 일시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될 문제라면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는 금리 인상 이후 철강 업황이 부진했고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고로 가동 중단 이슈 악재까지 겹쳤죠. 여기서 고로라고 하는 건 샘물을 녹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제철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영업손실, 일회성 비용이 급증했고 큰 손실을 겪었습니다. 흰남노로 하락이 시작돼서 22년 9월 30일 주가는 21만 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적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잠정 실적이 공개되면서 악재가 모두 선반영됐다라고 시장을 판단했고 주가는 25만 5천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악화는 있었는데 여전히 본업을 잘하고 우량한 회사였으니 가능했겠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에 이제 비전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전환. 이 부분도 일부 실현하고 있는 중이었고 미국 IRA 법안이 시행되면서 탈중국 소재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2차 전지 모멘텀에 힘입어서 10개월간 약 200%가량 상승했죠. 지주사이기도 하고 시총이 무거운 주식임을 감안했을 때 상승률이 대단했습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HLB는 간암신약 리보세라님 FDA 허가 불발 소식으로 하한가를 연속 2번 맞았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음에도 짧은 조정 이후 하락 직전 평균 주가까지 회복했죠.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리보세라닙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당시 진양곤 회장이 허가 불발에 대해 승인 거절이 아니라 보완 요구서를 받은 것뿐이다. 해명을 한 이후에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투심을 자극했고 HLB 주가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가치에 수렴한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유독 다른 종목에 비해 악재가 많았는데 21년 연초에 신차 교체 효과로 고점을 찍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죠. 게다가 여기에 전기차 3종 자발적 리콜 소식이 나왔고 러시아 공장 일시 가동 중단,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 연기, 거기에 국산 전기차 미국 세제 혜택 제외,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부 분사 추진,
플러스 현대위아 하청 근로자 직고용 판결, 파업 리스크까지 줄줄이 터져서 주가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22년 3분기 영업이익 부진 등 오를만 하면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저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월 29일 주가는 저점을 찍었죠. 사실 위의 모든 악재는 현대차의 본질적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진실을 완전히 묻어버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에 원래는 이제 앞에 분기 이익이 발표되니까 22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공시가 발표되면서 상승 랠리를 보여줬죠. 앞에 종목들과 같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여러 악재들이 겹치면서 저점을 찍었지만 기업의 근본이 훼손되지 않고 시장 예상치를 초월하는 최대 실적과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악재가 뿌리 자체를 망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내용이라면 또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해소되거나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향후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중소형주 잡주는 해당되기 어렵고 섹터나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어야 합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볼까요? 반도체 업황 우려부터 시작해서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밀렸고 노조와 갈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순위 하락,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 실패 등 수많은 악재가 나왔었죠. 그리고 트럼프 2기 정책 우려 속 HBM 중국 수출 통제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코로나 위기 이후 처음으로 4만 원대를 찍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만 체크해보죠. HBM 수출 통제 소식이 나온 후에 12월 3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장중 2%대 상승까지 보인 후에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는 건 이미 삼성전자는 해당 악재를 반영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본질적인 삼성전자의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악재가 아니거나 시장은 해결될 문제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에 악영향이 될 만한 소식이긴 하지만 이번 악재를 딛고 다시 상승할 만한 요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HBM 중국 수출 통제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미리 대비해 왔었고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수출 허가 면제 국가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수출 허가 면제 국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엔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고 오히려 섹터에 훈풍이 올 수도 있죠. 또 삼성전자는 HBM과 메모리 개발 인력을 보강하면서 근원 경쟁력 회복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조직구조 개편이 마무리됐고 기존 분산된 AI 관련 조직을 모아서 센터를 신설했으며 AI 부문을 집중하기 위해서 차세대 공정 개발실을 1년 만에 해체하고 재배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큰 문제로 거론됐던 수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죠. 차세대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텐스토렌트에 투자까지 하면서 엔비디아 독점 시장 이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사례를 봤듯이 주가 회복은 기술의 혁신이나 변화, 성장 등에 대한 기업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 위치는 위험보다 기대이익이 훨씬 높은 시점이죠. 여러분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성장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같이 큽시다.